제 이름은 에바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승무원이죠. 하늘을 나는 것은 어릴 적부터 저의 꿈이었어요. 그 푸른 창공 위에서 자유롭게 일하며 세계 곳곳을 누비는 삶이 저에게는 가장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15살 때 처음 비행기를 타고 느꼈던 그 자유로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승무원이 되었고 5년 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체력 좋고 예쁘기로 소문났죠. 장거리 비행도 거뜬히 해내는 스태미나가 제 자랑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파리에서 인천으로 가는 노선이었죠. 장거리 비행이었지만 익숙한 루트였어요. 탑승 전 동료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며 컨디션을 체크했습니다. 에바, 오늘도 역시 완벽해 보이네. 수석 승무원 루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비행이 끝나면 인천에서 유명한 찜질방에 꼭 가보고 싶어요. 비행은 순조롭게 시작됐어요. 이륙 후 식사 서비스, 면세품 판매까지 모든 것이 일상적인 루틴대로 진행됐습니다. 비행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갤리에서 음료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가슴 한쪽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라 생각했어요. 몇 번이고 심호흡을 시도했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괜찮아? 옆에 있던 동료 안나가 물었어요. 조금 가슴이 아파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을 강하게 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밀려왔어요.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찌르듯 느껴졌습니다. 안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어요. 제 시야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에바, 에바. 안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트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어요. 호흡이 점점 얕아지고 빨라졌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숨을 쉬려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폐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의료 응급 상황입니다.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와중에도 승객들이 동요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다급한 발소리, 그리고 혼란스러운 대화들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가져와요. 루시의 목소리였어요. 차가운 산소 마스크가 제 얼굴에 닿았지만 숨을 쉬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식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륙 전 루시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인천의 찜질방도 보지 못한 채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어요. 비켜주세요. 저는 응급구조사입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흐릿한 시야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동양인이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제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기흉인 것 같습니다. 빨리 감압이 필요해요. 남자의 진단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동료들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양 의사라고요? 괜찮을까요? 그 순간 저는 그들의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서양에서는 동양 의학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상황은 그런 편견을 논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급박했습니다. 지금 당장 처치하지 않으면 곧 생명이 위험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제 의식은 점점 더 희미해졌지만 그가 의료 키트를 열고 굵은 바늘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료들이 망설이는 사이 그는 주저함 없이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루시가 외쳤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는 제 셔츠를 젖히고 가슴 부위를 노출시켰습니다. 승객들의 놀란 시선과 동료들의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손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 바늘을 준비했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어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따뜻함이 공존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바늘을 제 흉부에 삽입했어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곧 수익하는 소리와 함께 압박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바위가 제 가슴에서 굴러 떨어진 것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조금씩 산소가 폐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생명이 다시 제 몸 안으로 돌아오는 듯했어요. 의식이 조금씩 선명해지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돌아오고 있어요. 안나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승객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제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어요. 윤재라고 합니다. 의료기기 엔지니어이자 응급구조사예요. 기내에서의 응급 처치 후 비행기는 예정대로 인천으로 향했어요. 제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윤재는 계속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간간히 제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이 괜찮은지 물었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눈빛은 진실되었습니다. 착륙 후에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응급 처치한 상태고 빨리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기가 인천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인사했어요. 윤재는 구급대원들에게 제 상태를 설명하며 자신이 기내에서 행한 응급처치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함께 가도 될까요? 그가 구급대원에게 물었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임이 있었어요. 우리는 방금 만난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윤재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기내에서 제가 그녀에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구급차에 함께 탑승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흰 천장이었어요. 낯선 공간에 잠시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가슴 부위에 느껴지는 둔한 통증이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제서야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들이 조각조각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던 그 고통, 그리고 나를 구해준 그 남자. 고개를 돌려 병실을 둘러보니 구석에 있는 소파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었어요. 윤재였습니다. 그는 하룻밤 내내 이곳에 있었던 걸까요? 창문 너머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잠든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그 얼굴에는 진중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생면부지의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 밤을 새워 지켜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런 따뜻함이 한국 문화의 일부인지 아니면 그저 윤재라는 사람의 특별함인지 궁금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소리에 윤재가 눈을 떴어요. 그는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일어나셨군요.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네, 덕분에요.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쇠약해졌습니다. 윤재는 물잔을 건네며 웃었어요. 밤새 산소 포화도가 안정적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제서야 눈치챘는데 그는 제 병상을 지키기 위해 정장 차림, 그대로 밤을 새운 것 같았어요. 구겨진 셔츠와 피곤해 보이는 눈가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는 여전히 진중했습니다. 밤새 여기 계셨던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 혼자 병원에 있으면 불편하실 것 같았습니다. 서류 작업도 좀 도와드렸고요. 알고 보니 그는 제 입원 수속부터 보험 관련 서류 처리까지 모두 도맡아 해주었다고 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 환자에게 이런 일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을 텐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제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급구조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몇 시간 후 제 동료 승무원들이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병문안을 왔어요. 안나, 루시, 사라는 눈가를 붉히며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까지 제 곁을 지키고 있던 윤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그의 배려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한국 남자가 정말 내 셔츠를 벗기고 가슴에 바늘을 꽂았다고? 객실을 본 안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속삭였어요. 완전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동료들은 기내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은 사이 윤재가 얼마나 침착하고 단호하게 행동했는지,
그의 손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에 대해 모두가 경외감을 표했어요. 이번 기간 내내 윤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한국 전통 인삼차를, 때로는 회복에 좋다는 제철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아 가져왔어요. 폐의 공기가 잘 빠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제가 응급처치를 했으니 끝까지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와, 로맨스 영화 같아. 루시가 제 귀가에 장난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동료들의 호들갑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솔직히 그의 관심이 싫지 않았어요. 퇴원 전날 밤 용기를 내어 윤재에게 말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인데 적어도 감사 식사는 대접하고 싶어요.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그럼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라고 답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식사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퇴원 허가를 받은 다음날 윤재는 병원 근처의 조용한 한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저는 폴란드에서도 몇 번 한식을 접해본 적이 있었지만 본고장의 맛은 역시 달랐습니다. 윤재는 메뉴 하나하나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한국 음식을 먹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문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가족처럼 서로를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의 말에 담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윤재는 서울에서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는 원래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의료기기 분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의료진과 그들을 지원하는 기술,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응급구조사 자격도 따로 취득했죠. 두 분야를 모두 이해하는 것이 환자를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그의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양에서는 응급구조사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양인들에게 응급구조사는 병원 의사만큼 신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내 생명을 구했으니 이제 저는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제 말에 그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윤재는 자신의 일상을 소박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회사에서 의료기기 개발과 교육을 담당하며 가끔은 응급구조사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의 이야기 속에는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일의 의미예요. 그의 말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시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윤재는 제게 한국에 얼마나 머물 예정인지 물었어요. 사실 저는 이번 한국 일정으로 체류하면서 추가로 휴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본래 계획은 인천에서 이틀, 서울에서 나머지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일정이 모두 흐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렇게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저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 서울 구경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저의 부끄러운 질문에 윤재는 웃으며 물론이죠 라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을 느꼈어요.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 윤재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 따뜻한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생명을 구한 그 결단력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호텔에 도착해 동료 승무원들을 만났을 때 모두가 제 상태를 걱정하며 반겨주었습니다. 안나, 루시, 그리고 다른 동료들은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물었어요. 자연스럽게 윤재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그가 얼마나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구조사와 데이트를 했다고? 안나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데이트가 아니라 감사의 식사였어. 제가 정정했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응급구조사라고 목숨을 구해주긴 했지만 그게 진짜 의사야? 루시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양에선 인정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순간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윤재의 손길이 제 생명을 구했는데 그를 진짜 의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몹시 부당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의사든 내 목숨을 구한 건 사실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윤재는 약속대로 호텔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서울의 아름다운 궁궐들과 전통시장을 안내해 주었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인사동의 활기찬 분위기, 한강공원의 여유로움까지. 윤재와 함께하는 시간은 관광 책자에 나오지 않는 진짜 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특별한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나누는 마음이죠. 윤재가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저는 한국 곳곳에서 그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식당에서 처음 보는 손님에게도 서비스라며 음식을 더 내어주는 모습.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친절함. 그리고 무엇보다 윤재가 저에게 보여준 그 따뜻한 배려가 바로 그 정의 실천이었습니다. 호텔로 저를 데려다 주던 윤재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내일은 제 회사를 구경하러 오실래요? 실제 의료기기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사실 그의 직업, 그가 사랑하는 일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의료기기라고 해도 진짜 의사는 아니잖아? 안나가 물었습니다. 그거 그냥 기계 만드는 거 아니야? 루시도 인상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재와의 약속이 기다려졌습니다. 이튿날 윤재의 회사를 방문했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최신 의료기기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벽에는 다양한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어요. 윤재는 기본적인 의료기기 원리부터 시작해 응급처치, 장비,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건 정확한 기술과 장비가 뒷받침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승무원들의 직업병에 대한 해결책들이었습니다. 장시간 서 있는 것으로 인한 순환장애, 기압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몸에 미치는 영향까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설명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 윤재는 저와 동료들을 모두 한국 전통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한국의 미식 문화를 제대로 경험시켜주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윤재의 차분하고 다정한 태도 덕분에 자리는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에바가 비행기에서 쓰러졌을 때 정말 놀랐어요. 평소에는 체력이 정말 좋거든요. 루시가 말했어요. 마르고 키가 큰 체형은 기압 변화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는요. 윤재가 전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동료들은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항공 승무원으로서 자주 겪는 건강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고 윤재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어느새 테이블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특히 안나는 윤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며 은근한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머물면 나도 한번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애교가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한편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불편함, 아니 질투라고 해야 할까요? 윤재를 향한 안나의 관심이 달갑지 않게 느껴졌어요. 제가 윤재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안나의 관심에 정중하게 응대할 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대화 중 종종 저를 향했고 그때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치면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윤재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도 시간 되세요? 제가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감사함이나 호기심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저는 윤재에게 이끌리고 있었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제 모든 계획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회사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에바 씨, 의사 소견에 따르면 기흉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압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의료 담당자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체류하시다가 안전을 위해 지상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은 비행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승무원이 아닌 삶. 하늘을 날지 못하는 삶.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직업을 잃는다는 것은 큰 상실감이었습니다. 마치 제 정체성의 일부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뭘 하며 살지? 저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윤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특별한 곳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잠시나마 우울한 생각이 흩어졌어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재가 호텔로 마중 나왔어요. 그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차를 타고 한강변의 아름다운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 환상적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제 마음속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의사의 권고로 비행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혼란과 상실감에 대해서요. 윤재는 진지하게 경청하며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에바, 때로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그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디저트가 나온 후 윤재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봉투를 열어 작은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비행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 비행기에서 셔츠를 벗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구한 건 당신의 생명만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의 인생도 찾은 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에바,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지 않을래요? 한국에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항공보건 안전교육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자는 제안서도 준비했어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하늘을 잃었지만 더 큰 행복을 찾은 거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도전해볼게요. 다음날 동료들에게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윤재와 새 삶을 시작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놀랐지만 곧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주었습니다. 솔직히 너희 둘을 보고 있으면 영화 같았어. 안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운명이란 게 정말 있나 봐. 그 후 몇 개월 동안 저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매일 2시간씩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기본적인 일상 대화를 익히기 위해 노력했어요. 윤재의 회사에서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통역 봉사를 시작했고 그것이 제 첫 사회활동이 되었습니다. 항공사 경력을 살려 인천공항 근처 외국인 전용 의료 관광상담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사계절을 처음 경험하며 봄의 벚꽃, 여름의 장마, 가을의 단풍, 겨울의 첫눈까지 모든 순간이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윤재의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며 한국의 전통 문화도 조금씩 배워갔어요.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은 때로는 낯설었지만 윤재와 함께라면 이곳이 제 새로운 고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처음에 걱정했지만 화상통화로 윤재를 만난 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의 진지함과 따뜻함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2달 후 제 부모님은 결혼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윤재의 부모님을 처음 만난 날은 긴장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외국인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따뜻한 환대는 모든 걱정을 불식시켰습니다. 윤재의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만나다니 천사를 데려왔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통역을 통해 대화했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한국식 상견례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어색함도 있었지만 곧 웃음과 정으로 가득 찬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서툰 젓가락질로 음식을 집으려다 여러 번 실패하셨지만 끝내 성공했을 때는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어요. 윤재의 부모님은 미리 준비한 폴란드어로 진 도브리라고 인사하셨고 그 노력에 제 부모님은 감동받으셨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구나. 식사를 마친 후 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저는 한국어를 더욱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고 윤재는 폴란드어 공부에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 하객석에는 동료 승무원들도 자리하고 있었어요. 안나, 루시, 사라. 그들은 특별히 휴가를 내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었습니다. 서약을 교환하는 순간 윤재의 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을 구했고 이제는 내 인생의 남자가 되었어요.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윤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기내 응급대응과 승무원 건강관리 합동 워크숍을 론칭했습니다. 윤재의 의료기기 전문 지식과 제 승무원 경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이었어요. 항공사들에서 큰 관심을 보였고 많은 승무원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웨어러블 장비 개발과 순환 개선, 루틴 교육이 호평을 받았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서양 승무원들에게 한국의 응급처치 기술을 소개하는 작은 강의도 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항공사 사보에도 실렸어요. 객실에서 시작된 두 번째 비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비행 중 응급 상황에서 만난 승무원과 응급구조사의 로맨틱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어느 날 윤재와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은 우리가 처음 만난 비행기 사고의 기념일이었습니다.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어요. 때로는 삶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윤재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하자.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사람과 함께요. 기웅으로 잃은 하늘 대신 저는 더 큰 행복을 찾았어요. 하늘은 멀어졌지만 누군가의 숨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여정이 펼쳐져 있었고 그 여정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윤재와 제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은 많은 승무원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고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